살을 애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백화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78살 청소부의 뺨 위로 오만함으로 가득 찬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화려한 백화점의 아침이 열리던 바로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전 9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백화점의 문이 열리자 천장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 아래로 첫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52살의 최미경 사모. 그녀는 2억 원을 호가하는 프랑스제 외투를 걸치고 경호원 2명을 대동한 채 마치 여왕의 행차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밑에서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던 78살의 김말수는 조용히 몸을 낮췄습니다. 55살의 한상우 본부장은 수십억 원 규모의 입점 계약이 걸린 최미경의 비위를 맞추느라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모든 말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최미경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말순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런 늙고 지저분한 사람이 백화점 품격을 떨어뜨리잖아요. 청소부는 바닥만 봐야지. 왜 우리 귀한 손님들 눈에 거슬리게 하는 거죠? 그 모욕적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손바닥이 말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김창호라는 이름의 이니셜이 새겨진 열쇠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굴욕이 아닌 차가운 결심이 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2시간 뒤 사건은 귀빈 전용 보석 매장에서 터졌습니다. 진열대 위에 있던 3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장식 핀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매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미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범인은 뻔하잖아요. 저 청소부 할머니 짓이에요. 가난은 버릇이라 훔치는 손이 따로 있는 법이죠. 한상우 본부장은 다급하게 감시 카메라 확인을 지시했지만 공교롭게도 말순이 그 구역을 청소하던 정확히 10분 동안의 녹화 영상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믿기 힘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최미경의 주장에 날개가 달렸고 말순은 순식간에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가방과 낡은 청소 도구함까지 샅샅이 뒤지는 굴욕적인 수색이 이어졌지만 당연히 장식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숨겼을 거야. 최미경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동안 말수는 자신의 걸레술의 안주머니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가 조용히 모든 대화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백화점 안에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당한 광경을 지켜보던 단 한 사람, 갓 입사한 28살의 이소연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같은 분노와 함께 말순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입사 첫날부터 매일 새벽 6시부터 백화점 구석구석을 자신의 집처럼 쓸고 닦으며 빛나게 만들던 말순의 성실한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순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할 때 소연은 몰래 발걸음을 옮겨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의 설비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담당 기사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심정으로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기사님, 제발 부탁드려요. 예비 저장 장치에 있는 원본 영상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음이 움직인 기사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예비 저장 장치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공식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던 바로 그 시간대의 영상이 멀쩡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소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말순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의 충격적인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든 소란이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에서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 변호사. 나요. 예정대로 진행해요. 내일 오전 9시부로 공시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20년간 그녀를 보좌해온 국내 최고 범법인 대표의 정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말수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화점 전체 지분의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녀의 남편이자 백화점의 창립자인 고 김창호 회장의 유언장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피땀 흘려 세운 이곳의 정신이 더럽혀지는 걸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어요. 그녀는 2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자신이 직접 만든 거대한 왕국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의는 이소연의 젊은 피를 들끓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지하 설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담당 기사에게 거의 애원하다시피 매달렸습니다. 기사님, 딱 한 번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비 저장 장치에 있는 원본 영상이라도 확인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규정 위반이라며 손사래를 치던 기사도 그녀의 눈물 어린 간청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끝에서 열린 예비 저장 장치의 기록 속에는 공식적으로는 오류가 발생했다던 바로 그 시간대의 영상이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던 소연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3천만 원짜리 장식핀을 슬쩍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은 범인은 말순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그토록 고고한 척하던 최미경의 화려한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이소연은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를 들고 곧장 한상우 본부장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말순 이모님은 결백합니다. 그녀가 흥분해서 외쳤지만 한상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미경의 남편 회사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두툼한 검은 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과 자신의 안위,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양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는 차가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소연의 손에서 저장 장치를 빼앗아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서류 더미 아래 깊숙이 밀어넣고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열쇠를 돌려 잠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소연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권력과 돈 앞에서 무력하게 묻혀버리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전혀 다른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과는 거리가 먼 성북구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그녀의 작은 단칸방에서 김말수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진혁 변호사,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온 국내 최고 범법인의 대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시하세요. 이제 때가 됐어요. 그녀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백화점 전체 지분의 51%를 보유한 절대적인 지배주주이자 20년 전 세상을 떠난 창립자 고 김창호 회장의 숨겨진 아내이자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알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눈을 보아야 한다던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지난 20년간 스스로를 그림자 속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말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낡았지만 위험을 잃지 않은 서류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상속에 관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남편의 뜨거운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미경의 오만함과 한상구의 비겁함은 그 철학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길고 긴 침묵은
마침내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로 깨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이소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정의감과 무력감이 뒤엉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부장실이 아닌 지하 청소용품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이모님,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본부장님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말순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소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괜찮아요.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보관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상우 본부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로 권고사직입니다. 한상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은 말순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절망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말순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사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한상구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오후 2시 백화점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미경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기자들 앞에서 오후 2시 백화점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미경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기자들 앞에서 남편 회사와의 수십억 원대 입점 계약을 발표하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들어오면 이 백화점의 품격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녀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바로 그 순간, 행사장 대형 화면에 상영되던 창립자 기념 영상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고 곧이어 나타난 것은 법무법인 대표 오진혁 변호사의 맴스의 엄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긴급 발표가 있겠습니다. 본 백화점의 최대 주주 요청에 따라 지금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행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미경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소유주는 창립자 김창호 회장의 배우자이신 김말순 회장님이십니다. 오 변호사의 선언과 함께 모든 조명이 행사장 뒤편의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던 바로 그 청소부 김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숨을 멎은 듯한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미경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렸고 한상구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20년간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백화점의 진짜 주인이 그들이 가장 천대하고 무시했던 모습으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걸레 대신 백화점의 운명을 결정할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바닥을 기던 청소부가 오늘 모두의 머리 위에 서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단상에 선 말순은 더 이상 주눅든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상에 선 말순은 더 이상 주눅든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냉철한 심판관의 목소리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첫째, 대형 화면에는 숨겨져 있던 원본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미경의 친구가 3천만 원짜리 장식핀을 훔치는 장면이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최미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둘째, 말순의 작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음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상구가 검은 돈 봉투를 받으며 최미경의 남편과 은밀한 거래를 하는 대화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상구 본부장,
당신을 즉시 해임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말순의 선언에 한상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최미경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최미경 씨 남편 회사와의 수십억 원대 입점 계약은 지금 이 순간부로 파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고 스피커폰을 통해 은행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최미경 씨 남편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며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최미경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만했던 자들의 세계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말순은 새로운 백화점의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청소직을 포함한 모든 현장 직원의 임금을 2배로 인상하고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며 무엇보다 진실을 위해 용기를 냈던 이소연을 고객 신뢰팀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행사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희망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바닥을 닦는 손이 곧 이 집의 품격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백화점은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가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로비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존엄, 그리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온 한 여성의 위대한 승리가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백화점은 이전의 차가운 위계 질서가 아닌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백화점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이곳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매출은 역설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는 값비싼 물건이 아닌 진심 어린 서비스와 직원들의 자부심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고객 신뢰 팀장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이소연은 이제 신입사원들에게 우리는 물건이 아닌 존중을 판매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신입의 불안함이 아닌 확신에 찬 리더의 지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회장은 여전히 회장실보다 현장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젊은 청소 직원에게 로봇 청소기 창호를 다루는 법을 직접 가르쳐주며 이 바닥이 우리 백화점의 얼굴이란다. 내 손길 하나하나에 자부심을 담으렴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어려운 회장님이 아닌 따뜻한 인생의 선배이자 정신적 지주로 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순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당신이 꿈꾸던 세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반면 한때 백화점을 호령했던 이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상구는 모든 재산을 잃고 도심 외곽의 한 건설 현장에서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던 이소연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최미경의 몰락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는 허름한 동네 식당에서 손님들의 잔반을 치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녀가 경멸했던 바로 그 지저분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닦으며 비로소 바닥을 닦는 손의 고단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회장님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의 복지와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말순이 일으킨 작은 나비 효과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바꾸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백화점 로비에서는 한 아이가 넘어지자마자 근처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달려와 아이를 일으켜주고 옷에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말순의 입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져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는 가장 낮은 손길이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진실이 그 빛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윽힌 작은 나비 효과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바꾸는 거대한 태 시간이 흘러 백화점의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계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차가운 위계 질서와 보이지 않는 경멸로 가득 찼던 백화점의 공기는 이제는 따뜻한 존중과 진심 어린 미소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서로를 직급으로 대하지 않고 동료로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고객들 역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대신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최미경과 한상구의 이름은 오만함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도시의 전설처럼 희미하게 잊혀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상처의 자리에 새로운 신뢰의 싹이 튼 것입니다. 김말수는 더 이상 청소부의 작업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백화점 문이 열리기 전 로비를 거닐며 직원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휴지 조각을 직접 허리 굽혀 줍기도 했는데 그 모습은 100마디의 훈계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이제 백화점의 서비스 혁신을 이끄는 유능한 리더가 되어 말순에게서 배운 사람을 향한 진심을 새로운 직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말순은 창립 기념일에 그랬던 것처럼 로비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비친 것은 더 이상 굴욕에 찬 늙은 청소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울 같은 바닥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직원들과 만족스러운 표정의 고객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보다 더 찬란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존엄이라는 빛이었습니다. 바닥을 닦던 손이 결국 세상을 닦아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이 김말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겪었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